주진우 기자 판도라로 세 가지 갈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이걸 한번 깊이 얘기해 보죠. 이번 김관진의 구속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로부터 심리전, 그러니까 자국민 민간인에 대한 심리전을 벌이고 그 내용을 어떻게 벌였는지 위로 이렇게 보고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김관진 장관의 구속은 예정돼 있었어요. 제가 한 2달 전에 SNS에다 썼어요. 김관진 수사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한 줄 썼는데 구속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때 이미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이라든지 연재욱 그런 분들이 그 김관진의 지시와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내용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증거까지 남겨놨고요. 그리고 MB가 직접 지시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인했던 내용들이.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치명상을 여기에서 입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밥에 돌이 많다고 돌이 많은 게 아니라 쌀이 더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한의 해킹 능력이 세계 7위 수준이라고 뭐 발표가 됐던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을 하지 무슨 댓글 부대로 만들려고 이제 창설을 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사이드 잡으로 이제 활용을 또 운용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완전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만들었다?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지나친 설마 그럴까 하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지금까지 잘 안 알려진 게 있지만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MB가 만든 거예요. 대통령 훈령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사이버 관리를 하는데 이 관리의 최고 사령탑으로 국정원장을 앉힙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장 아래에 거의 모든 부처, 차관들이 이 사이버 안전 회의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이 의장이 국정원장이에요. 그래서 국군 사이버 사령부도 결국은 국정원장의 지휘를 받은 거다. 그래서 이것은 국무총리나 부총리 수준에서 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국정원 댓글도 국군 사이버 사령부도 네네.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주도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리전단에 있던 분들이 댓글 달고 좋아요 이걸 누르는 게 주요 임무인데, 댓글을 북한에 있는 사이트에 안 달아요. 북한에 있는 이메일에 디도스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한국에 있는 민간인,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명목상 설마 그랬겠느냐? 설마 그랬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했겠느냐? 설마 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업무가 댓글 단어였는지 부업무였는지는 이제 우리가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할 얘기고요. 속단하긴 이르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사이버 사령관이 방문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사이버 사령관하고 이제 만나기 위해서 왔죠. 그러니까 각 군의 지금 현대전에서는 사이버 전투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네. 이제 한 수 지도하기 위해서 왔는지 걱정스러워서 왔는지 왔었는데, 댓글은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최고지. 아니, 우리나라한테 지도 편달 받아야죠. 뭐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믿어지진 않는데. 네. 예. 네,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군사이버사 수사에서 국정원으로 넘어가는데, 네. 진짜 원자 폭탄은 여기서 터집니다. 아니, 또 큰 게 있습니까, 뭐가? 네. 지금은 국정원 수소폭탄이 더 큰데? 그래요. 수소폭탄으로 할까요? 네. 네. 진짜 수소폭탄은 여기서 터집니다. 이거나 저거나. 네. 그런데 지금은 국정원 댓글 수사, 국정원 그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다가 두 분의 그 전직 국정원 직원이 그 자살하면서 지금 수사가 약간 멈춰 있는데, 그렇다고 수사가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지금 계속 국정원에서 윗선을 불어서 국정원장들이, 그 국정원장이나 실장, 국장급들이 그 위의 지시사항을 다 얘기했어요.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만날 때 VIP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A4 한 2장짜리로 5분 내에 이렇게 브리핑할 수 있게 간단하게 만들고 그 보충 자료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MB는 물러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여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으로 간 돈, 그리고 최경환,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실세한테 갔던 그 돈만 나오고 있는데 예. 원세훈이 만진, 이명박이 만진 특수활동비는 훨씬 크고 광활합니다. 이 돈은 외국까지 넘어갔다는 게 국정원 핵심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제가 액수를 할 수는 없는데 네네. 그 국정원에서 횡령했던 액수, 그리고 국정원에서 원세훈 원장이 그 집행했던 액수를 보면 그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이런 그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보다 국정원장들, 예. 훨씬 손이 컸고요. 훨씬 스케일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 그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 특수활동비로 외국에 나가서 해외 대학에도 돈을 주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빼돌린 돈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 전직 국정원장들을 수사하면서 이례적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네. 긴급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수사 중에. 네. 근데 이제 들린 말은 저런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너무 신경이 이제 그냥 복잡해져가지고 이제 일종의 급성 우울증이 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서 빨리. 긴급 체포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근데 최경환 의원도 이제 긴급 체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저도 동의합니다.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긴급 체포를 해야 되는 게 아니 아닌가. 그분들은 뭐 어디서 죽겠다, 빠져 죽겠다, 뭐 죽여버리겠다, 뭐 할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박형준 의원도 단두대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많은 지역 중에 왜 동대구역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지역구예요. 아, 그래요? 대구 그리고 대구 동대구역에 경찰들은 경계를 강화해. 근데 야당 전략상 정부 여당에서는 최경환 같은 분이 아니 몸성이 잘 있는 게 좋죠. 관역이 필요하니까. 예, 근데 왜 검찰에서는 쓸데없이 그걸 자꾸. 아니 검찰이 뭐 청와대 눈치 보거나 아니, 말도 하는 게 글쎄, 아니잖아요. 확실히 검찰이 독립성이 있는 거 같아요. 네, 검찰은 뭐 나오는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병원 전 수석 그 경우를 보더라도 막 나오는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그 얘기 예. 들으면서 이제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독대하면서 주고받는 이제 말씀 자료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매 정권마다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건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나간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너무 나간 일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했어요. 범죄를 이렇게 저질러 놓고 이걸 수사를 해서 밝히고 이게 법의 처벌을 받으려니까 이건 너무 나갔다. 이거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범죄자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국정원 얘기해서 하나만 더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오늘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명의 국정원에 파견됐던 한 국정원의 변호사 그리고 한 국정원 파견 검사가 죽었는데 그 변호사의 죽음이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차에서 이렇게 발견됐는데 차의 내부를 이렇게 가족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 내부에 그 어지럽혀진 쓰레기와 그리고 다른 걸 보고 가족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얘기한 것이 이것은 자살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아들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분은 굉장히 단정하고 깔끔합니다. 집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굉장히 깔끔한 성격인데 굉장히 지저분하게 차를 이렇게 차 아닙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분이 번개탄으로 자살하기 직전에 그 주문진 바닷가에서 뛰어내려서 그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경찰한테 이렇게 구조가 됐는데 거기가 절대 죽을 수 없는 데예요. 사람들이 1차선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를 세우면 차가 뒤에서 밀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차를 세우면 앞에 지나가는 차가 섭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1.5m 바다예요. 그래서 죽을 수 없는 데예요.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신고해서 왔는데 그래서 구하러 갔을 때 누가 가서 어떻게 구한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옮겨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분은 나는 자살을 하지 않겠다는 큰 그 시그널을 보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도 그것도 넘어갈 수 있어요. 예. 자, 정모 변호사의 자살에 심각한 의문이 있는 것이
정모 변호사의 허벅지에 2군데 주사 바늘이 있습니다. 여기를 혈관의 대퇴정맥 주사라고 하는데 이 주사는 굉장히 그 심혈관 계열 어떤 거에 그 검사를 할 때 조영제라고 하나요? 그걸 넣을 때나 하고 굉장히 그 의료적으로 고단위의 주사인데 이건 혼자서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근데 확인 결과 이분은 지병도 없었고요. 병원에서 주사 맞은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 변호사의 부검 기록을 보면 칼륨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이거는 약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어요. 칼륨이요. 칼륨 지수가. 그리고 가슴과 다리에 출혈이 있습니다. 이 점을 미루어 보면 이것도 자살이 타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점이 나왔다고 봅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은 분명히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빨간색 마티즈 네. 공모과장 미스테리하고 좀 비슷하네요. 약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 변호사는 사법 처리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협조하고 있었다면서요? 네,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신은 사법 처리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가면서 내가 국정원에 들어가서 자료를 더 가지고 오마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가서 며칠 있다가 자꾸 피해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살이라고 죽은 채 발견됐는데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아니 나오시기만 하면 영화 같은 얘기를 막 근데 이제 하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영화 같아서 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제 그러려면 누가 그걸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 마당에 누가 그걸 시킨다고 그걸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마당에 네. 뭔가 더 큰 거를 숨겨야 될 사람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굴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조직은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하신 얘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냥 그게 아니라고 밝혀질 가능성이 많은데. 아니요, 이건 저는 부검 기록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개연성이 있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의혹을 얘기하시는 거지 이게 뭐 아직 사실로 밝혀진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청천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구체적인 디테일을 몰랐었는데 주 기자 말이 사실이라면 네네. 자살을 했느냐 자살을 당했느냐 이런 논란이 또 불거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국정원은 모든 국가기관에 특수활동비를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망원으로 해서 이렇게 그 정보원으로 부릴 정도의 힘이 있었는데 국정원에서 나오는 이슈는 이명박한테 직격탄, 네.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은 국정원 수소폭탄이 더 큰데? 그래요. 수소폭탄으로 할까요? 네. 네. 진짜 수소폭탄은 여기서 터집니다. 이거나 저거나. 네. 그런데 지금은 국정원 댓글 수사, 국정원 그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다가 두 분의 그 국정원 전직 국정원 직원이 그 자살하면서 지금 수사가 약간 멈춰 있는데 그렇다고 수사가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지금 계속 국정원에서 윗선을 불어서 국정원장들이 그 국정원장이나 실장, 국장급들이 그 위의 지시사항을 다 얘기했어요.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만날 때 VIP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 자료를 그 만들어가지고 그 A4 한 2장짜리로 5분 내에 이렇게 브리핑할 수 있게 간단하게 만들고 그 보충 자료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한 내용 그리고 사인했던 내용들이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치명상을 여기서 입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밥에 돌이 많다고 돌이 많은 게 아니라 쌀이 더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한의 해킹 능력이 세계 7위 수준이라고 뭐 발표가 됐던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을 하지 무슨 댓글 부대를 만들려고 이제 창설을 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사이드 잡으로 이제 활용을 또 운영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완전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만들었다?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지나친 설마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지금까지 잘 안 알려진 게 있지만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MB가 만든 거예요. 대통령 훈령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사이버
관리를 하는데 이 관리의 최고 사령탑으로 국정원장을 앉힙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장 아래에 거의 모든 부처, 차관들이 이 사이버 안전 회의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이 의장이 국정원장이에요. 그래서 국군 사이버 사령부도 결국은 국정원장의 지휘를 받은 거다. 그래서 이것은 국무총리나 부총리 수준에서 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국정원 댓글도 사이버 사령부도 네네.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주도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리전단에 있던 분들이 댓글 달고 좋아요 이걸 누르는 게 주요 임무인데 댓글을 북한에 있는 사이트에 안 달아요. 북한에 있는 이메일에 디도스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한국에 있는 민간인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명목상 설마 그랬겠느냐? 설마 그랬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했겠느냐? 설마 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그러니까 업무가 설마 이렇게- 댓글 단어였는지 부업무였는지는 이제 우리가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할 얘기고요. 속단하긴 이르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사이버 사령관이 방문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사이버 사령관하고 이제 만나기 위해서 왔죠. 그러니까 각 군의 지금 현대전에서는 사이버 전투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네. 이제 한 수 지도하기 위해서 왔는지 걱정스러워서 왔는지 왔었는데 댓글은 우리나라가 국정원이 최고예요. 최고지. 아니 우리나라한테 지도 편달 받아야죠. 뭐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믿어지진 않는데 네, 예. 네,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군사이버사 수사에서 국정원으로 넘어가는데 네. 진짜 원자폭탄은 여기서 터집니다. 아니 또 큰 게 있습니까, 뭐가? 주진우 기자 판도라로 세 가지 갈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이걸 한번 깊이 얘기해 보죠. 이번 김관진의 구속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로부터 심리전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심리전을 벌이고 그 내용을 어떻게 벌였는지 위로 이렇게 보고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김관진 장관의 구속은 예정돼 있었어요. 제가 한 2달 전에 SNS에다 썼어요. 김관진 수사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한 줄 썼는데 구속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때 이미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이라든지 연재우 그런 분들이 그 김관진의 지시와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내용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증거까지 남겨놨고요. 그리고 MB가 직접 지시한 서류들이 있어요.